네, 반갑습니다. Hello, 저는 한국 ladies and 핀란드 gentlemen. It's a very 교육연구센터의 nice to meet you. 유선정입니다. I'm Yu Sun-jung. 네, 그래서 저는 오늘 Today, 핀란드의 어떤 소규모 I'm going 고등학교들은 어떤 to share 시행지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the 나누고자 small 합니다. siz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at is implemented in Finland.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First of all, 공동교육과정의 I'd 운영에 like 대해서 to 함께 share the 나눠보도록 joint 하겠습니다. education course that is 저희가 offered 지금 보고 on 있는 the level 표는 of 내셔널 단위로 다 localities.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So 그래서 as you can 지역별은 see, 아니고 that there 모든 핀란드의 the 고등학교에서 education system 인문계 that are 고등학교와 in 실업계 place 고등학교가 in 활발하게 Finland, 교환 and 수업을 할 that 수 there 있는 is 것을 the active 제도적으로 볼 수 exchanges 있습니다. between general high 물론 이 schools 부분은 and 한국에서도 vocational high schools. 가능하게 제도적으로 And 잡혀 according to 있는 my 걸로 알고 understanding, 있어요. Korea also have 하지만 active exchanges 핀란드에서는 이쪽 between 남부 쪽의 general high 헬싱키 지역 schools 외에 and 조금 북쪽 vocational high 지역의 school, 좀 인구 밀도가 except for 낮은 Helsinki. 고등학교에서 훨씬 And in 더 remote areas, 이렇게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there are 고등학교의 수업이 more 활발하게 active 교환이 되고 exchanges 있습니다. between 아무래도 general high 학교 school 수가 훨씬 and 적다 vocational high 보니까 school. 인문계 Actually, when it comes 고등학교끼리 to the 혹은 실업계 number, 고등학교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인문계와 실업계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간의 어떤 협력뿐만이 아니라 핀란드 같은 경우는 대학과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토대 같은 경우는 헬싱키 옆에 위성도시 에스포에 위치한 대학교이고요. 이 알토대에서는 그 바로 캠퍼스 안에 오따니엠이라는 고등학교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캠퍼스 안에 같이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어떤 수업의 교류가 활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시설도 학생들이 같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오따니엠 고등학교 학생들이 알토대의 수업도 듣고 시설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미리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학을 또 알토대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알토데라는 지역 학교에 아주 근접해 있지는 않지만 남타피올라라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지역적,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깝지는 않아도 대학교와 이 고등학교 사이에 협력 수업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남타피올라 고등학교로 등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토데 학교로 등교를 해서 또 여기서 IT라든지 어떤 이제 알토대학교가 제공하는 수업들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에스포시에서는 학교의 어떤 학교를 보는 개념을 이제 기존하고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스쿨 애저 프로덕트라고 봤다라는 거는 학교가 제공할 수 있던 어떤 자원들을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이제 학교 건물들이 보통은 한 공간에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것을 뭔가 학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학교는 스쿨 애저 서비스다. 그래서 원래 기존의 학교들이 당연히 이제 뭐 기존 학교들을 허물거나 이러지는 않고 기존 학교가 존재를 하지만 이제 지자체의 어떤 건물을 활용해서 또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근처에 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알토대처럼 지역의 대학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지역의 도서관 혹은 박물관에 가서도 그러니까 학교로 등교하지 않고 또 그쪽에 가서도 바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또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회사들로 학생들이 인턴십을 바로 나간다라든지 아니면 교사들도 그 회사에 가서 수업을 받으면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한 공간에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학교의 개념이라고 봤다라면은 훨씬 더 다양한 곳에서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학교라는 개념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개념으로 더 이해되기 쉽다라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는 현재는 사실 사립으로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내에서는요. 아직 이제 교육문화부, 핀란드는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라고 해서 이제 교육문화부가 합쳐져 있는데 이 교육문화부에서 하는 어떤 공교육을
목표로 하는 곳에서는 아직은 사실 온라인 수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처럼 핀란드도 IT의 수준과 기술이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립에서 지금 현재는 훨씬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2040년까지는 디지털 학습 기반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핀란드가 보여줄 수 있는 좀 매력이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지역 소규모 고등학교들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특성화가 잘 되어 있고 또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시스만이라는 이제 지역입니다. 이 지방에 있는 루키오 핀란드어로 고등학교인데 시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e스포츠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학생들 네, 애니메이션 표정이 너무 귀여운데 학생들이 이제 게임을 선택을 합니다. 학생들이 게임을 선택을 하면 그 게임을 이제 하는 수업 시간에 이제 하게 되고요. 또 그 게임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코치를 학교에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코치 선생님의 감독 하에 학생들이 그 게임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과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뭐 당연히 인기가 많은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이 학교로 이 수업을 들으러 온다라고 합니다. 또 같은 학교입니다. 같은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는 드라이빙 스쿨 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핀란드는 만 17세 이상이 되면 드라이빙 스쿨 교육을 보통은 이제 프라이빗한 학원에 가서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거의 다 받습니다. 근데 그 교육비가 한 1,500에서 2,500유로 정도 되기 때문에 교육비가 저렴한 편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학교 교육과정으로 넣었다라는 거는 핀란드 고등학교는 다 무료 교육이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그런 교육비를 다 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면 운전학교 따로 비용 들지 않고도 우리가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운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이렇게 어, 이 어떤 메리트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체육관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독일 자매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가게 되면은 물론 뭐 핀란드랑 독일 간의 항공권이 많이 비싼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교통비를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지역의 대학교 근데 이게 딱 그 지역의 대학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어, 지역으로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의 기숙사비를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핀란드 학교는 학비가 없어요. 핀란드 학생들한테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기숙사비까지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나오는 학자금도 있고요. 그럼 거의 뭐 자기 비용은 들지 않고 이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또 풋살과 배구 스포츠 교육과정 이렇게 각 지역마다 본인들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인데도 어떤 항공학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 무료 조종사 면허를 학교를 다니면서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좀 근처 지역에서 많이 이 학교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뒷부분에 이제 왜 그런 핀란드 학교들이 이렇게 학교별로 좀 이렇게 좀 특색 있는 과정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저희가 뒷부분에 요 핀란드 교사의 다과목 지도 현황과 함께 그 배경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핀란드 교사의 다과목 지도 현황이 궁금하시다고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교육부에서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핀란드가 굉장히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핀란드처럼 뭔가 선진화된 교육이라고 알고 있는 곳에서도 다과목으로 지도를 하나요? 라고 조금 놀라셨었어요. 근데 핀란드는 고교학점제의 영향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다과목을 지도하고 있는 현황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학교에서 사범대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시는 때 다과목을 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루트로 그렇게 가능한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핀란드는 만약에 본인이 중고등학교에서 과목교사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입학은 수학학과, 그러니까 본인이 수학교사가 되시는 거면 수학학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바첼러, 이제 학부를 수학학과로 들어오시게 되고, 그래서 바첼러를 그렇게 마치시면서 그 다음에 교육학과로 마스터, 페다고지컬 코스를 마스터로 같이 전공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학점 개념인 ECTS라는 체계로 전공을 하시게 되는데 학부는 180 ECTS 그리고 석사는 120 ECTS로 전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을 하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다과목을 지도를 하게 되면 핀란드에서 학교를 다니실 때 바첼러 레벨에서 수학학과와 물리학과를 같이 전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페다고지컬 코스로 교육학과를 마스터를 하시게 되면은 졸업과 동시에 수학과 물리를 같이 가르치실 수 있는 과목 교사가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수학하고 물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전공도 같이 전공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 훨씬 더 그럼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실 수 있는 교사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실 때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스웨덴어를 졸업을 하시고 교육학과를 졸업하셔서 스웨덴어 교사가 이미 되셨어요. 이미 되셨는데 나는 스웨덴어 교사가 된 후에 학교에서 이제 스웨덴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나는 영어 전공을 또 같이 해서 영어까지 같이 가르치는 영어 과목을 같이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스웨덴어 교사직을 유지를 하면서 혹은 스웨덴어 교사직을 잠깐 쉬시면서 또 영어 전공을 바첼러 레벨의 영어 전공을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혹은 이걸 연수로 또 대체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학교로 들어오셨을 때 스웨덴어와 영어를 같이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교사의 자격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핀란드 중고등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로 가보시면은 피너, 그러니까 국어 수업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외에는 대부분은 최소 두 과목 혹은 다과목을 가르치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세요. 그 실질적인 이유가 내가 이제 핀란드는 보통 학교에다가 어플라이를 합니다. 자기가 근무할 학교에. 그럴 때 더 매력적인 지원자가 됩니다. 내가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건요. 그럼 훨씬 더 선발이 될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발 체계가 조금 다른데 핀란드는 따로 임용고시라던 어떤 자격 시험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졸업과 동시에 교육학과를 졸업했을 때 졸업과 동시에 선생님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학교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보다 매력적인 지원자로 잘 뽑히기 위해서 또 뽑히고 나서도 또 다양한 수업을 다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공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하시는 편이고요. 기본적인 교사의 급여가 있습니다. 연차에 따른. 그렇지만 수업 시수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수업 시수를 마련하기 위한 라는 굉장히 실질적인 이유로 다과목 교사가 핀란드에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이나 공예나 이런 스포츠처럼 예체능 위주의 과목의 선생님들께서는 한 교사가 그 학교 한 학교만 담당해서는 수업 시수를 다 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네 학교를 다 담당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교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어떤 개별 보조 정책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핀란드 학생이 자기 지역에 원래 이제 학교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진학할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핀란드에서 한 2,000개의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꽤 상당수의 학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있던 어떤 소규모 학교들이 폐교가 될 때 이제 근처에 있는 큰 도시의 학교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 그럼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겠죠. 음, 어, 제가 요때쯤 이제 핀란드의 어떤 인구수 이런 거를 이제 퀴즈로 좀 청중 보게 여쭤보는 편인데 오늘은 멀리 계셔서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으니 음,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핀란드는 전체 인구가 560만 정도 됩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 정도니까 서울 인구의 반 정도 되는 인구가 핀란드 전역에 퍼져 살고 있는 셈이 되는 거고요. 핀란드 전체의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1.7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폐교가 되게 되면, 폐교가 되게 되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학을 지원을 할 것이냐, 혹은 거주를 지원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핀란드에서는 거주를 지원하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어, 정책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가 되면은 또 학생들의 성향이 핀란드 학생들의 성향이 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서 도시에서 이제 혼자 나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도 그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학생이 나와서 이거 좀 더 이제 큰 도시 학교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 학교로 나와서 살게 될 경우에는 월 한 600에서 900유로, 그래서 하나로 따지면 85에서 125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는 지금 학생 보조금이 있고 거주 보조금이 있는데 학생 보조금은 뭐 학생이 뭐 교통비로 쓰든 뭐 간식을 사 먹든 뭐 태블릿을 사든 그건 본인이 이제 알아서 쓸 수 있고요. 뭐 따로 영수증 청구하고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또 거주 보조금은 대신 항목이 딱 거주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소득 수준 그리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 또 여러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클릭하면은 본인이 거주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보조금을 합쳤을 때 대략적으로 85에서 125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 돈을 가지고 일찌감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도시에 나와서 혼자 독립된 삶을 살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소규모 지역의 학생들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이제 지역에서 도시로 넘어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핀란드가 이런 어떤 지자체만의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만의 교육과정이 굉장히 잘 자리 잡혀져 있고, 음,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는 이제 1994년에 교육과정이 이제 그때 개정이 될 때 고교 학점제가 처음 실시가 됐어요. 핀란드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지금 거의 뭐 20년간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제 20년간의 고교 학점제 역사 중에서 이제 가장 이런 부분이 잘 자리 잡힐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행정 시스템 상에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바로 신뢰 기반의 이제 자율성의 부여인데요. 신뢰 기반의 자율성의 부여라는 것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문화부, 그러니까 핀란드에서의 내셔널 단위의 어떤 행정 이제 체계인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지자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서 사실 지역교육청이라고 따로 존재를 하지 않고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시청 안에 있는 교육부서에서 우리나라의 지역교육청이 하는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그다음 초중고, 교사, 학생, 유아 단계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올 때 신뢰 기반의 자율성이 굉장히 큰 레인지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이제 교육 제공의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문화부에서는 굉장히 대강화가 되어져 있는 어떤
내셔널 단위의 코어 교육과정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아까 저희가 봤던 뭐 항공 과정을 제공하고 뭐 게임 과정을 제공하고 이런 거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살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도 보통 학교는 예산을 썸으로 받습니다. 항목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썸으로 받은 예산을 가지고 학교장은 우리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지 가장 잘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문성을 믿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셔널 단위에서 내려오는 의무 과목들 외에 셀렉티브한 과정의 경우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자율성의 범주가 훨씬 크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효율적인 부분에서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얘기하는 키 이 센텐스가 우리는 steering but not controlling. 그래서 우리는 키를 잡고 방향을 안내하고는 있지만은 감시 감독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감시 감독을 하지 않는 체계에서 각 지역이, 각 학교가 그리고 각 교사가 훨씬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간 진행한 이 고교 학점제가 굉장히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운영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고교학점제가 우리가 실시하는 이제 단계에서 좀 어떤 이러한 각 단계의 교육가들을 전문가로 믿어주고 좀 더 자율성을 내려주는 것이 뭔가 핀란드가 또 줄 수 있는 시사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키이토스가 피너로 고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핀란드의 예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되게 반가웠고요. 또 다음에는 또 직접 이렇게 찾아뵙고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